오늘은 내고왕 인트로 만들 건데요. 디자인하고 모션하고 분류해 두 편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FHD,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이고요. 렌더 캐시 LT 요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요건 맥북에서만 프로레스 세팅이 있는 거고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프로레스가 없는 비압축이랑 그 다음에 DNX HR이랑 고프로 시네폼이랑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중에서 SQ 정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원본이 너무 무거워서 작업이 힘들 때 최적화를 해야 될 때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왕이면 꼭 해주면 좋은 것이 렌더 캐시 형식이거든요. 요거는 꼭 LT 정도로 해줘서 작업하는데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난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세팅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해상도가 FHD고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이라는 거,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막 만드는 거니까. 인트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재료가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올릴 테니까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압축을 풀면 달러, 텍스처, 블랙 한산 곧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꼭 받으셔야 되고요. 타이틀에서 텍스트 플러스를 가져와서 다운받은 파일에는 블랙 한산 고딕이 있을 테니까 폰트를 설치해야 폰트에서 블랙 한산 고딕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맥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채널명이 이렇게 짧지 않으신 분도 있거든요. 제일 이쁜 건 사실 3개예요. 그나마 좀 나은 건 4글자고요. 글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이뻐지거든요. 요거는 감안하고 채널명이 길더라도 좀 이렇게 포인트만 딱 집어서 3자에서 4자로 줄여서 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폰트를 쓰시고요. 크기도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올릴 겁니다. 텍스트를 3번 트랙으로 올리고요. 가장 하단에 다운받은 폴더에 있는 달러를 오른쪽 관리자 메뉴 줌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세요. 그럼 전체 꽉 차게 되죠.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중앙에 단색을 끌고 와서 줄기찾기 안 해놓으신 분들은 이펙트 생성기에서 여기 있죠. 단색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솔리드 컬러가 단색입니다. 색상은 검은색 그대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불투명도 합성해서 불투명도를 조금 이렇게 내려줄게요. 뒤쪽에 달러가 좀 보일 정도. 더 많이 보이고 싶다, 더 적게 보이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크기를 키운 다음에 디자인을 할 건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적당히 포기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내고항을 100%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기능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고 적당히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 상단에 있는 이 텍스처 모양을 따라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텍스처가 뭐냐면 일정한 사물이나 표면의 겉면을 확대해서 보는 것을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거를 텍스트 플러스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쉐이딩으로 넘어가서 쉐이딩 엘리먼트 1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어퍼런스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그라디언트로 우리가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얘를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짝 비스무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 텍스처를 사용하는 게 그 자막의 느낌이 좋거든요. 이 타입에서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이미지 소스는 클립. 그러면 이렇게 이 컬러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파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찾아보기를 눌러서 앞서 다운받은 폴더에 텍스처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걸 가져오시면 돼요. 오픈하시면 됩니다. 이걸 오픈하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캐릭터로 하면 이 이미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매핑 레벨은 풀 이미지로 해주고 이렇게 하단에 SPS 하단을 이렇게 늘려주고 앵글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붉은 기운이 상단에 올라올 수 있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사용하거나 하다 보면 자꾸 링크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계속 링크를 다시 재선택을 해주시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엘리먼트로 해줄 거고요. 2번 엘리먼트에는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컬러를 아이보리 색상으로 선택해 줄 건데요. 윈도우 컬러바에서 보면 오른쪽 밑에 요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밑에 여기거든요. 색상 아이보리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하단에 색상표에다가 샵 FFFCC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맥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컬러 팔레트에서 보면 요 부분에다가 샵 없이 FFFFCC 이렇게 색상표로 적용을 해주시면 요 색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OK 누르시고요. 조인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조인 스타일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인 스타일이 뭐냐면 확대를 했을 때 자막의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자막을 만들 때는 조인 스타일을 모서리만 딱 깎은 느낌으로 기별 모양으로 끝에를 이렇게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연출할 거예요.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왼쪽 위에 하고 왼쪽하고 보면 이렇게 빛이 받는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2번 엘리먼트를 사용할 건데 2번 엘리먼트의 테두리를 띠크니스를 조금 줄여주고 하단의 포지션 값에서 왼쪽으로 좀 이동시켜주고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면 이제 위쪽에서 빛이 받아 느낌이 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thickness의 값은 0.0083 그 다음에 포지션 값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엘리먼트에 보면 우리가 그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건데 소프트니스는 제로 값으로 만들어주고요. 포지션은 제로 값으로 해줄 겁니다. 0 엔터 0 엔터. 그 다음에 얘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일단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때 1번 엘리먼트로 가서 1번 엘리먼트의 오퍼시티를 한 50% 정도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위에 상부의 이 재질, 텍스처의 느낌은 살릴 수 있고 3번 엘리먼트의 컬러로 업데이트 되고 이거 실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움직여가면서 밝은 색이 좋아, 붉은색이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나는 이 텍스처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텍스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한 0.7이나 뭐 내가 색상을 취향에 맞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4번 엘리먼트를 활성화한 다음에요. 텍스트 아웃라인, 조인 스타일은 비벨,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해줘서 이 색상을 이용해서 얘를 갈색으로 해줄게요. 최대한 갈색 비스무리한 거를 쓰시면 되겠죠. 선택하고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색상표는 6604개네요. 6604개 여기 있죠. 윈도우 컬러 맵의 경우 갈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명암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금 어둡게 밝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색상표를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익혀두시면 자막 작업하든지 영상 작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다가 또 색상표 값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조금 밝은 색으로 해줄게요. 약간 밝은 쪽으로 색상을 만들어 볼게요. 색상표 값은 FF6600이네요. 중간쯤에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티크니스를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워서 볼게요. 얘를 움직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른쪽이 위고 왼쪽이 밑이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쯤에다 놓고 지금 이 색상을 복사해야 되니까 색상이 있는 데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플러스가 생기거든요. 이때 한번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똑같은 색상이 나타납니다. 요걸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양쪽으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티크니스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줄여서 적당한 위치로 잡아주는 거죠. 이번 엘리먼트와 반대로 오른쪽하고 밑에 배치가 되도록 옮겨주면 됩니다. 포지션 값을 왼쪽에는 안 보이게 밑으로 내려오기 이런 느낌으로 이 조인 스타일을 이렇게 해주면 상단에 올라가 있는 요 모서리하고 하단의 그림자의 모서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디테일이 조금 올라가요. 조금 더 두껍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 느낌이 안 살거든요. 자막과 자막 사이가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안 이쁘니까 최대한 크면서 겹치지는 않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이쁩니다. 자막이. 여기서 여러 가지 변형을 줄게요. 먼저 내광을 보면 가로의 값은 넓고 세로의 값은 좁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치한 폰트는 가로의 값은 짧고 세로의 값은 길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주려면 트랜스폼으로 이동을 해서 사이즈를 X값을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의 값은 넓어지고 세로의 값이 상대적으로 짧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늘렸을 때 자가는 텍스트의 트래킹으로도 가능하지만 트랜스폼에 보면 스펙싱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싱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벌려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번 엘리먼트로 선택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키우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스펙싱을 넓히고 뭐 X값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느낌, 요거는 사이즈 위에 있는 쉐어로 X값을 왼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눕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눕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이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좀 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상을 컨트롤할 때는 3번의 주황색을 조금 더 밝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요 색상 값은 FFCC00이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3번이 없이 1번만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해봐야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색상이.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그림자를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죠. 에디트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퓨전 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원래부터 퓨전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게 꺼리낌이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싱글 뷰로 해주고요. 싱글 뷰, 그 다음에 관리 익스펜더 확장을 했습니다. 이 뒤에 분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5번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5번 엘리먼트를 활성화해서 텍스트 아웃라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색상은 2번 엘리먼트에서 사용했던 아이보리 값 요거를 이렇게 단축키에다 넣어놓고 5번으로 가서 색상을 요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thickness를 살짝 확대해 줄게요. 5번 엘리먼트를 확대를 했을 때 첫 번째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거든요. 왼쪽 위로 밀린 느낌. 왜냐하면 2번하고 같은 색상이니까. 그래서 얘를 또 포지션 값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균형을 맞춰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소프트니스를 살짝 줄게요. 너무 많이 말고 상하로 2 정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ickness를 아까 임의로 올렸었는데 얘를 조금 내려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배경하고 여기가 분리가 됩니다. 자막이 조금 더 잘 보이죠. 내고항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추가한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저는 좀 더 잘 보여서 좋거든요. 이 5번의 목적은 자막의 목적이 아니라 배경과 이 텍스트를 좀 분리하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퓨전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조금 작업이 필요한데 노드를 선택하고 F2번을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똥스 필름. 얘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F2번을 눌러서 다빈치 리졸브라고 수정을 할게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다빈치 리졸브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크기를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트래커로 퐁스 필름의 폭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단으로 내려주죠. 그러면 이런 자막이 되고요. 좀 작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자막은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나름 잘 보이지만 자막을 작게 쓰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차라리 4번에 얘를 지울 것 같아요. 얘를 지우고 4번의 thickness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진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상단에 얘가 너무 안 보이는데? 하는데 요 뽕스 필름 요거 4번을 조금 키워줄게요. 4번이 왜 아웃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왜 텍스트로 되어 있지? 이렇게 테두리로 되어 있어야 이렇게 잘 보입니다. 아웃라인으로 해주세요. 1번은 텍스처, 2번은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한 테두리, 3번은 색상을 컨트롤하기 위한 텍스트로 사용을 하고 4번은 어두운 그림자가 될 거고 5번은 배경과 분리할 수 있는 아이보리색 이렇게 번짐 효과가 될 거고요. 하단에도 이 번짐 효과를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5번 엘리먼트의 번짐 효과를 조금 확대를 해서 배경과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배경과 분리는 되고 이 테두리가 잘 보이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파란색이 됐을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 생기거든요. 이렇게 꺾어 놓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뽕수 필름 자체가 중앙인 상태에서 얘가 내려왔기 때문에 센터가 안 맞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가이드, 쇼 가이드를 하면 여기가 센터인데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때는 뽕수 필름하고 다빈치 리졸브를 올리지 말고 멀지 뒤에다가 트랜스폼을 추가하죠. 뽕수 필름에다가 다빈치 리졸브를 합친 자막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올려서 센터를 한 이 정도. 여기서부터는 감인데 스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적당히 센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펙트도 줄 거고 이제 자르는 것도 전기로 날라오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